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설지용이라고 하고요. MBTI 전문가입니다. MBTI 성격 분석, 성격 유형을 통해 이해하는 차별화된 고객 상담 전략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 MBTI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사분들께서 이 MBTI를 왜 알아야 되는지, 왜 아셔서 어떻게 접근하시는 방법으로 상담 전략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치료로 석사 전공을 하고 그 이후에 뇌과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사람들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본인의 성격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속이고 싶어서 심리검사의 그 문항을 반대로 체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성격이 아닌데 다른 성격인데 이상하게 나왔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 측정을 알게 되고 뇌파 측정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속일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마치 체중계에 올라가서 나오는 숫자 같은 느낌으로 뇌파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임상으로 이제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수원 지역에서 굿모닝 브레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MBTI 유튜브 채널 휴강TV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요, MBTI 검사 도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탄생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MBTI 검사가 한국에서 유행이 되었는데 왜 유행이 되어 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보험 설계사가 MBTI를 왜 알아야 되고 알게 된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네 번째는 MBTI에 8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 지표, 외향과 내향 EI, 그리고 감각과 직관 SN, 이 4가지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TI 성격 유형 검사는요, 자기 보고식 검사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가 나를 파악한 대로 체크하는 그런 검사인 거죠. 이 검사가 처음 나온 것은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의 심리 유형론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21년에 그 심리 유형론을 이제 만들게 됐고요. 제작된 것은 1970년대에 여기 나와 있는 마이어스라는 딸과 브릭스라고 하는 엄마가 둘이서 이제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검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BTI 검사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에는 1990년대에 심혜숙 박사님과 김정택 박사님께서 이제 이것을 한국에 들여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이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30년이나 된 이 검사가 아주 최근에 매스컴을 타게 되면서 유명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나 이런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MBTI 검사가 소개가 되고 그 소개가 된 것을 통해서 연예인들의 유형을 알게 되고 또 그 검사를 나도 하고 싶고 이런 그 마음들 때문에 이제 MBTI 검사가 많이 유용이 됐고요. 또 그 시기가 코로나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실내 활동이 좀 많아지는 그때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대학생들이나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간단하게 자기소개할 수 있는 기능인 거예요. 뭐 ISTP다, 뭐 ENTJ다 해서 자기 유형의 그 종류를 알파벳 4글자로 탁 소개하면 서로 통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뭐 구구절절히 막 소개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고 숨기고 이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자기 유형 알파벳 4개 탁 전달하면 공감대를 금방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 용어들을 단축해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버카충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버카충 혹시 들어보셨나요? 버카충. 저는 버카충이 뭐냐고 무슨 충에서 벌레를 얘기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 대학생들이 막 웃으면서 버카충은 버스카드 충전을 얘기하는 거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6글자를 3글자로 줄여서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그렇게 줄여서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용어들을 단축해서 짧은 단어로 이렇게
요약해서 부르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성격 유형도 마찬가지로 구구절절히 막 얘기하지 않고 알파벳 4개로 탄탄탄탄 뭐 ISTJ, ENTP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탁 전달할 수 있는 그 유행이 유행을 부르는 그런 단축 용어들을 서로 사용하고 나는 모르는데 그게 뭐지? 뭐 인팁이 뭐고 MFP가 뭐고 여러 가지 그 용어를 부를 때 내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쫓기는 마음으로 이 검사를 막 알아보기도 하고 검사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국에서 유행이 막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설계사 분들께서 MBTI를 아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3가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대가요, 나다운 것을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굉장히 충성도를 높게 기대하는 그 임원분들에 반해서 젊은 세대들은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개성을 인정받고 내가 중요하고 내 시간이 중요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워라벨이란 말도 쓰기도 해요. 워라벨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죠. 워라벨. 그래서 일하는 것과 내 삶이 둘 다 있는데 왜 내 삶을 다 일하는 걸 써야 되냐 이러면서 중간을 이제 균형을 잡고 싶은 거죠. 워라밸 균형이 잡힌 회사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다운 것을 고민하는 이 세대가 진짜 나다운 것이 무엇인가, 진짜 나에 대해서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을 추구하는 모습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설계사분들께서 보험 영업을 하실 때 특히나 젊은 세대, 전 세대를 다 망라해서 마찬가지죠. 젊은 세대를 만나실 때에는 더더욱이나 이제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MBTI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시고 화두를 꺼내시고 스몰 토크로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닥터 스트레인지 혹시 보셨나요? 네, 지금 이 장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포털, 이렇게 둥그런 원을 만들어서 또 다른 세계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포털을 열어놓고 이제 통과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제가 이제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여요라고 얘기하는 학생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상담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울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인대요. 그 순간 제가 창문을 딱 봤더니만 창문이 엄청 새파란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마터면 안경 닦으라고 얘기를 할 뻔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꼭 참고서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이니까 힘들겠다. 어떻게 지내 요즘? 물어봤더니만 이 학생이 고개를 탁 숙이고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회색빛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실제로 하늘빛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회색빛이라는 그 단어를 타고 이 학생의 마음으로 들어갔더니만 이 학생은 마음의 문을 열고 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유형을 뭐라고 알고 있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설계사분들도 그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고 그 열려있는 포털을 통해서 쑥 들어가면 금방 대화가 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에 대해서. 고객 성향에 대해서 이제 잘 공감을 한다 그러면 그 공감의 크기는 우리의 작업실의 크기가 됩니다. 공감을 충분히 하고 감정적으로 잘 연동이 되었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잘 통하기 시작해요. 근데 공감도 하지 않고 답정너를 얘기한다거나 굉장히 그 직선적으로 어떤 그 사실들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하면은 공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이제 광고성의 정보가 온다 하고 귀찮아하고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감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작업실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공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MBTI를 통해서 그 고객분들과 공감하는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MBTI 검사는요, 비진단 검사예요.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비진단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좋은 성격인데 어느 방향으로 좋은 성격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도덕성을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해서 고객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거나 어떻게 뭐 편견을 가지고 본다거나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설계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유형이 이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 검사는요, 선천적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성격 특성을 검사하는 것이지만, 우리 살다 보면은 후천적으로 이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후천적인 경험들이 많이 쌓여서 검사 내용에 포함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경험이 포함되면 MBTI 검사 결과가 종종 바뀌곤 하는데요. 그 검사 결과가 후천적인 경험 때문에 바뀌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진짜 내 성격이 어떤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검사하실 때는요, 심리 검사의 그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잘못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 문화, 경험 등이 반영되어서 자신과 다른 답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결과가 진짜 내 성격과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하실 때는 네, 손깍지 한번 껴보시겠어요? 저는 지금 깍지를 꼈더니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신 분 계신가요? 네. 한번 반대로 껴보시겠습니다. 엄지도 바꾸시고 전체적으로 손가락을 반대로 껴보시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죠? 원래 끼던 방향으로 돌아가 보시면 새삼 더 편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손깍지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가도록 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끼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껴보니까 편한 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편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 나오는 그 성격이 내 성격이 되는 거죠. 또 하나 해볼까요?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어떤 과일이신가요? 네, 여러 가지 과일을 떠올렸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네, 제 질문이 좀 틀렸습니다. 가장 좋은 과일은 없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만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과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제일 비싼 게 좋다. 가격으로 이제 그 과일을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과일에서 영양분이 제일 많은 과일이 좋은 거다.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더운 여름을 떠올리시면서 수분이 많고 시원한 과일이 좋다.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편의성을 위해서 껍질이 없거나 껍질을 손으로 깔 수 있는 칼을 들지 않고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편의성을 기준으로 과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격도 똑같아요. 가장 좋은 성격은 없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격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격이 무엇인지 그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실 때에는 탈신분, 탈직분, 탈문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신분, 직분,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가정에서 첫째여서 맏이어서 맏며느리여서 뭐 장손이어서 그런 역할 때문에 갖게 되었던 그런 역할 그 행동의 방침이나 그런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 거 다 빼고 진짜 내가 선택했을 때 남들이 안 볼 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편안한 모습. 그 모습을 선택해서 검사 문항을 선택하시면 진짜 내 모습에 가까운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네, MBTI 정식 검사를 이제 하시면은 가장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한국 MBTI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지역별 일반 강사란이 있습니다. 물론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야지 이 지역별 일반 강사 창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지역별로 강사분들이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막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무슨 구 해가지고 그 구별로 검색을 하시면 강성 그 전문가 목록이 쫙 뜹니다. 연락하시고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말씀하시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무료로 하시는 간단한 방법도 있긴 있어요. 권하고 싶진 않지만 요즘에 하도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어세스타라고 MBTI 용지 그 검사지를 판매하고 교육하는 그런 그 회사가 있는데요. 어세스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검사를 할 수 있어요. MBTI 자기 추측 유형 찾기 게임이라는 그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면 요 영상이 나옵니다.
그 영상이 끝나면은 외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란이 나와요. 그래서 이를 클릭하시면 그 다음 영상, 그 다음에서 이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 영상이 연결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시고, 양식 검사 영상을 통해서 검사를 해보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그 알파벳 네 가지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이 영상 마지막으로 이제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인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셨나요? 그 네 가지 알파벳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그 외향, 내향과 감각, 직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향과 내향입니다. 외향과 내향은 에너지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예인으로 치면은 전현무 같은 사람들이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요. 또 이쪽에 있는 이종석 씨 같은 사람이 네, 내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눈빛만 봐도 전현무 씨는 준비된 말이 아니어도 말 시키면 금방이라도 대꾸를 하고 뭐 춤춰보라 하면 춤도 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를 보이는데요. 여기 있는 이종석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인가요? 17년인가요? 연기 대상을 받았는데 본인이 대상을 받을지 몰랐던 거예요.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의리의리한 선배님들 같이 계시니까 나는 대상은 아닐 거야 하고서 수상소감을 준비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대상으로 이종석 씨가 수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을 받아서 좋기는 좋은데 수상소감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올라가서는 별말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던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향성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잘 보여줬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외향성 사람들은 동적이고 사교적이고요. 사람과 더불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표현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말하는 것보다는 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말하는 발표보다는 써서 제출하는 그런 과제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향성 사람들은 정적인 편이고요. 말수가 적기 때문에 외향성 사람들이 굉장히 사교적인 친근감을 보이면 불편해질 수 있고 선을 침범해 온다는 느낌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뒷걸음질 하게 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공간에서 있는 것을 좋아하고 개인적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답답해하지 않고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향성인 그 설계사분들께서 내향성인 고객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외향적인 설계사분들께서 많은 표현과 많은 에너지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재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너무 큰 목소리로, 너무 빠른 말투로,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넣게 되면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뒷걸음질 치게 되고, 나중에, 메일로 정보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좀 떨어지려고 하는 모양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향적인 설계사분들께서 외향적인 고객분들을 만나실 때에는요,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미리 사전에 약속한 일이 있다면 그 다음번에 만나실 때 그 정보를 미리 준비해서 만나자마자 탁 전달하시는 것이 외향성의 그 답답한 마음을 금방 해소하실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너무 뜸들이지 말고 아주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시고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이 외향성인 분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밖으로 가고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세상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안전한 세상에서 뭐 생각나는 거 다 말해도 괜찮지, 심지어 생각을 입으로 해도 괜찮지 이러면서 고민하는 것들을 중얼중얼하면서 옆에 사람 다 듣도록 고민하는 내용을 고민하면서 말하면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했을 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걱정하면서 혹시 틀린 말을 하게 될까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향성 사람들이 10가지 시도를 해서 7개를 얻었어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가냐면 얻게 된 7가지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아싸 7개 이러면서요. 그 다음번 행동은 10분의 7이 아니고요. 100분의 70이 되는 거예요. 100개를 시도해서 70개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행동이 점점 10개에서 100개로 커지는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10분의 7을 얻잖아요. 어디에 관심이 갈까요? 얻지 못한 3가지에 관심이 가면서 아까워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지? 뭘 실수한 거지? 이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얻지 못했던 3가지에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행동은 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10개는 너무 많이 맡았던 것 같아. 앞으로는 7개만 딱 준비해서 7개 다 얻을 거야 하고서 7분의 7과 같은 행동과 기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두 번째요. 감각과 직관인데요. 두 번째 지표는 첫 번째 지표는 에너지 방향을 봤다면 두 번째 지표는요. 세상을 맞이할 때,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각형들은 여기 센싱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센서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감으로. 센서가 5가지가 있죠.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센서, 오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5가지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받게 되는 거죠. 반면에 직관형 사람들은 인투이션이라고 해서 직관, 예감, 직감, 통찰, 왠지 느낌이 왔어요. 필이 꽂혔어요 하면서 근거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사람들, 물통을 하나 보여주면서 뭐가 보이세요? 그러면 물통이 보이고 찰랑찰랑한 물이 보이네요 라고 해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거죠. 반면에 직관형 사람들은 똑같은 물통을 보고서 뭐가 보이시나요? 여쭤보면은 제가 이런 답을 들은 적 있어요. 상담을 오신 분들이 이거 보면서 흔들리는 제 마음이 보이네요.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하는 것을 보고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미지가 올라오고 상상이 되고 비유가 되고 창의력이 막 뿜뿜 나오는 그런 모습 위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직관형이 많은 거죠. 그래서 현실을 보기보다는 이 현실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가능성, 미래, 비전,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직관형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윤종신 씨 같은 경우에 그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평가하는 방법이 이래요. 음정, 음색, 표정 모두 합격입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N성향이 높으신 김태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기할 정도, 신기가 느껴질 정도로 다음 라운드에 또 듣고 싶은 음색입니다. 통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윤종신 씨는 실제로 본인의 유형을 INFP인 것 같다고 얘기를 방송에서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 작사, 작곡을 하셨던 그 노랫말을 보면 N일 수가 없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그 가사들로 노래말들을 쓰곤 합니다. 팥빙수 아시나요? 팥빙수? 팥빙수라는 노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이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가사말을 이렇게 짓게 된 거죠. 김태훈 씨의 부활의 노래들을 보시면 실제적인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다 비유적이고, 네, 그 창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S 성향이 높으신 그 이경규 씨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태훈 씨는 꿈이 뭔가요? 물어봤더니 김태훈 씨가 하시는 말이 저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뜨겁고 밝은 태양을 온몸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를 들은 이경규 씨가 그러면 죽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죽는 것이 아니라 김태훈 씨가 얘기했던 꿈은 태양을 온몸으로 끌어안는 것인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콘서트장에서 기타를 치면서 고개를 탁 젖혀서 기타를 치면서 이제 관객들의 엄청나게 환호성 속에 파묻혀 있고 싶다.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공연을 성공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저는 S성향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보가 좋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없어 보인대요.
N성향이신 이런 분들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S성향이신 분들은 현실적이고요. 나무를 보는 사람, 숲과 나무 중에서 S성향 사람들은 나무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N성향은요, 숲과 나무 중에서 숲을 보는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파생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상력과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있고요. 가능성을 담아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잘 부르지 못해도 이 사람의 느낌이나 가능성을 봤다면 그 가능성을 담아서 현실을 평가하기 때문에 잘 부르지 못했어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설교사분들께서 S성향이시라면 N성향의 그 고객분들을 대하실 때 내가 전달할 세부사항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현실과 그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접근하시면 N성향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 중심적인 그런 모습에도 잘 접근하고 대화가 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설교사분들께서 N성향이시고 고객분들이 S성향이시라면 주장하시는 큰 그림, 큰 그림이나 인생의 의미, 가치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사항이 무엇인지 세부사항과 연결지어서 설명하시면 S성향 고객분들, 디테일한 것을 좋아하는 그 고객분들의 마음을 여시기가 좋으실 겁니다. 네, 제가 이제 S성향과 N성향을 구분짓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데요. 현실이 중요한지 아니면 미래를 담고 있는 현실이 중요한지. 현실 자체가 중요하신 분들은 S성향의 가능성이 높고요. 미래를 담고 있는 현실이 중요하다 하실 때는 N성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표현은 S성향, 추상적 표현은 N성향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것을 방금 색깔이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S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비 온 뒤에 갠 하늘이나 약속, 희망, 파랑새, 보물섬, 유니콘 이런 것들을 떠올렸다면 네, N성향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S성향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서 무지개를 관찰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을 평가해서 색깔 얘기할 텐데요. N성향이신 분들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상상력을 통해서 무지개에서 파생되는, 연상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이 장면을 보고서 어떤 것이 떠오르실까요? S성향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시각적으로 또는 후각적으로 노란색, 청소, 똥냄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감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N성향의 사람들은 인생의 흐름, 기억, 그리움, 추억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가을을 떠올리기도 하시고요. 심지어는 겨울을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시간의 흐름을 다 느끼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움, 추억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있는 그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파생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어떤 학교에 부모 교육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에서 S성향이 높으신 어머님들을 보고서 이제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뭐가 보이시나요? 했더니 담배꽁초 10개가 있고 중간에 면봉이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준비하면서도 이 면봉을 보지 못했는데 그분은 이 면봉을 저 뒤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셨다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반대편에 앉아 계셨던 N성향이 높으신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아버님 뭐가 보이시나요? 했더니 아버님이 한 남자의 고뇌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여기 남자가 어딨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만 요 정도 담배를 폈으면 요 방 안에 고뇌에 쌓인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그런 남자가 분명히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N성향이신 분들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더 잘 보시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MBTI 8가지 지표 중에서 4가지를 배우신 거예요. 고객분들과 대화하실 때 고객분들이 외향인지 내향인지 또 감각형인지 직관형인지 이것을 구분하시고 그거에 맞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포털, 아까 말씀드렸던 포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서 열리는지를 잘 감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드리려고 영상을 띄워놨는데요. 우리의 공감의 크기는, 네, 공감의 크기는 작업실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에 공감을 크게 많이 하셔서 이 사람들의 정보를 잘 듣고 성향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접근 방법으로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나머지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나머지 그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들으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에서 MBTI 검사를 약식으로 검사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오시면 그래서 MBTI 결과 알파벳 4개를 받아오시면 그 다음번 영상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차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